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으로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60세 이상에겐 여전히 치명적이어서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5살부터 69살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의 콜센터.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민번호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0분 이내로 문자로 가실 거고요. 오후 3시로 잡아드릴까요? 콜센터 연결이 어렵자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온 어르신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로 전화를 하라고 이 쪽지를 전화번호를 주는데 몇 분 해도 통화 중이라고 하고 안 받아요. 예약이 끝나면 65세에서 69세는 70에서 74세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실제 접종이 진행됩니다. 지난 6일 예약을 시작한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사전 예약률은 27.7%로 집계됐습니다. 예약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75세 이상 접종 동의율 8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당시엔 통장이 접종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번엔 직접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인데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85%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드시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약이 어려우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자녀분들께서도 대리 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94.1%의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접종 후 이상 사례도 피로나 두통 등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국내 허가를 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인과성이 부족해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 사례에 대해 정부 백신 피해 조사반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할 만큼 국내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하지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는 A씨처럼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은 뒤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1에서 3단계까지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단계 중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 4-1단계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인정하기에도 배제하기에도 근거가 아직은 좀 불충분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4-1로 평가하게 됩니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156명 가운데 4-1 판정을 받은 5명이 해당되는데 과거 심의 사례도 재분류할 예정이어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상자들은 주소지의 보건소에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진료비를 낸 경우라도 소급 적용이 되고 끝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돼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액수에 상관없이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심의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네 병원에서도 한창이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에게 병원이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한 건데요.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54살 김모 씨가 세종시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예진표를 작성한 뒤 대상포진 예방주사인 줄 알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의료진이 찾아와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주사부터 찔른 거죠. 그러고 나더니 오더니 대상포진 맞으러 오신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주사가 바뀌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로. 병원 측은 접종 예약이 취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반인에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사를 놓기 전 약의 종류와 환자, 처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그게 취소되는 게 있대요. 그걸 놨다 그러더라고요. 취소된 거를. 예기치 못한 접종에 김 씨는 이상 징후를 지켜보느라 엿새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접종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자 조사에 착수한 세종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건 명백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병원의 백신 접종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74일 남았습니다. 일본 시민들뿐 아니라 올림픽의 주역인 대표 선수들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대회 개최에 대해서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고베의 한 노인 요양시설, 133명이 집단 감염돼 25명이나 숨졌습니다. 무더기 사망자가 나온 건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사실상 요양시설에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인데 심지어 당국은 10명 넘게 숨질 때까지 발표조차 안 해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公表が遅れたことにつき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以上でございます。 세 번째 긴급 사태와 의료 붕괴 상황에서도 조직위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간호사 500명 파견과 스포츠의사 200명 모집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쿄의 한 병원 창문엔 의료는 한계, 올림픽 그만, 참아줘, 올림픽 무리라는 글이 나붙었습니다. 의료노조연합회는 간호사 올림픽 파견을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의사들은 4,700여 명 중 92명만 참가 의사를 밝혀 200명 모집이 어렵게 됐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세계적인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랭킹 2위로 금메달이 유력한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장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육상 대표들은 선수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どの命に対しても大きいや小さいは全くないのでアスリートだけが五輪選手だけがっていうのは私としてはおかしな話だな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やはり医療従事者の方、高齢者の方々が優先だと思うんですけど。 일본 국민들 역시 올림픽 중지가 59%, 개최한다 해도 무관객이 23%로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올림픽 중지 청원 서명운동은 닷새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와 일본 정부는 오늘도 안전 안심 올림픽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쿄올림픽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